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5년 9월 6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아, 자, 오늘은 보니까 한 8편 정도를 연속으로 했더라고요. 예, 8일 정도로 계속 한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 좀 쉴까 하고 있었는데 또 제법 상당히 도전적인 기사들이 또 났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하게 됐고, 또 생각한 것을 또 기억에 남아 있을 때 즉각 공유를 해야 되겠어서 또 카메라를 또 켰습니다. 자, 이게 오늘 이제 제가 대문사진으로 뽑은 건데요. 여기 보면 이제 트럼프가 과거에 북한에다가 특수부대를 보냈다 6년 전에 이런 기사가 지금 났다. 그 의미가 뭐냐? 예.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들이 어떤 흐름이 있느냐. 짧은 시간 내에 단기간에 거의 같은 시점에 우연에 의해서 이런 기사들이 다 등장할 수도 있고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우연이라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뒤에 어떤 큰 손이 있어서 조종을 했다는 아닐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같은 성향을 가진 세력들이 같은 어떤 상황 전개에 대해서 동일한 상황 전개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동시다발적으로 도전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어요. 예. 자, 그리고 트럼프는 미국 국방부의 명칭을 전쟁부로 바꿨어요. 살벌하게. 예, 이거는 또 뭐냐. 예. 자, 그리고 유럽의 뭐 26개 나라 정도가 우크라이나 종전선언에 있어서 유럽이 안전을 보장해라 라고 푸틴과 거의 합의를 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푸틴은 2개 주를 양보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유럽의 평화유지군 3만 명을 보내기로 했다. 여기에서 푸틴이 적으로 간주하겠다. 러시아가 그런 반응이 나왔고, 국내 언론 같은 데서는 몇 군데 이런 보도가 이미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은 트럼프가 원했던 우크라이나 종전선언은 물 건너갔다. 근데 제가 한참을 살펴보건데, 이것들은 어떤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시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아마 판가름 될 거예요. 그 판가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드려볼게요. 자, 오늘은 좀 딱딱한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사소한 것부터 사소한 이야기 좀 섞어서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경남 거창으로 이사를 왔죠. 7월 17일 날 이제 한 달 보름 정도가, 한 달 20일 정도가 됐습니다. 아직도 내가 이사를 온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집에 와서 촬영하고 이런 이제 여건은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랑 똑같거든요. 제가 서울에 한 9년 정도 살았고, 서초동, 마포 앞에 있을 때는 홍대에도 많이 놀러 갔었죠.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어렸을 때니까. 그리고 경기도 부천에 와서 한 12년 정도 살고 여기를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이 순간에는 내가 부천에 있나 경기도에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데 밖에 나가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막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오늘도 잠깐 산책을 나갔을 때 거창 읍내 풍경입니다. 여기는 주위가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어떻게 보면 분지거든요. 분지라 이 사과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여름은 서울이나 경기도랑 똑같이 더워요. 근데 겨울은 훨씬 춥죠. 예, 그래서 그런 데가 사과를 하기에 적당한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산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날씨 앱에서 보는 일몰 시간보다는 조금 빨리 해가 사라집니다. 시야에서. 예.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산 저너머로는 햇빛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위에 구름이 떠 있는 경우에는 되게 독특한 풍광을 선사하고, 여기가 거창이 덕유산, 가야산, 그리고 밑으로는 지리산을 연결하는 삼각형의 한가운데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산 너머로 겹겹이 산이 보여요. 아주 높은 산들이. 1000m 훨씬 넘어가는 산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 동쪽을 바라보면은 거창 너머가 가조예요. 거기는 1000m 넘어간 산들이 있거든요. 거창 근처를 막아선 산들은 한 뭐 800, 900. 그러니까 거창의 산들은 어두운데 저 너머에 멀리 보이는 가조의 산들은 정상 부위가 번쩍번쩍해요. 그리고 구름은 이렇고.
제가 여기 와가지고 계속 그 앱을 보거든요. 제가 기관지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여기 와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나쁨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둘 다 좋음이에요. 미세먼지도 보통인 경우도 거의 없었어요. 다 좋음이에요. 그래서 기관지는 엄청나게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방송 중에 훌쩍이거나 이런 모습을 별로 안 훨씬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 입장에서 보면은 방송할 때 이제 기침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방송이 끊어지는 경우도 훨씬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제가 걸어서 5분 정도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또랑인데 개천이죠. 이게 미천 수성대에서 내려오는 물입니다. 자, 여기는 어렸을 때 제가 40년 전에 13살 아기를 떠났으니까 그때 있을 때보다 수질이 훨씬 좋아졌어요. 예. 그래서 더 몽환적인 느낌을 더 줍니다. 예, 뭐 여기 보면 제가 이제 편의점 갈 때 건너가는 개천이거든요. 그 다리 위에서 찍은 겁니다. 이 물 보이시죠? 이 깨끗한 물이 흐릅니다. 계곡물하고 똑같아요. 이것이 좀 전에 보신 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조그만 지류거든요. 제 집 근처를 흐르는 그 모래가 고인 거 보이시죠? 모래, 저기 강모래입니다. 예, 이거 볼 때도 좀 약간 비현실적인 생각이 들고, 자, 오늘은 이렇게 이제 하천, 읍내를 관통한 하천에 저는 징검다리가 한 3개, 4개 있어요. 한 징검다리로 갔다가 강 반대쪽으로 가서 이 징검다리로 제가 건너왔습니다. 빨간 점은 어떤 아주머님이 다슬기를 줍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서는 고디라고 하죠, 고디. 예. 충청도에서는 올갱이라고, 표준말로는 다슬기고, 한 움큼 정도 있더라고요, 주머니를 보니까. 제가 그래서 중간에서 말을 붙였어요. 아니, 그래서, 이게 뭐, 용돈은 나옵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님이 웃으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거 국 끓여 먹으려고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현지화가 안 됐구나. 이런 걸 하면 무조건 장사 속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머리를 걱적걱적 하면서 이걸 건너왔습니다. 예. 다슬기 줄 수 있다니까 읍내 한가운데 흐르는 개천에서 엄청나게 깨끗한 물입니다. 예. 많은 분들, 도시에서 사신 분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한 물입니다. 예. 자, 뭐 하여튼 이런 걸 하고 생각을 대충 정리해서 집에 와서 영상을 이제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 이거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거 어젠가 그젠가 나온 거죠. 통일교 미국에서 여론전을 했다. 폼페이오가 한학자 수사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폼페이오는 트럼프 1기 때 국무장관, 외교장관 했던 사람이에요. 살 많이 빠졌네요. 자, 그래서 통일교가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훨씬 위세가 세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미국 정치권에 영향을 행사하는 모습은 예전에 각이 익히 보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 학자가 미국에도 전화를 했다 저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떤 여러 지금 사건하고 같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아베가 사망을 했을 때도 아베를 살해한 사람의 암살자의 이유가 자기 부모인지 엄마인지가 통일교에 너무 빠져서 거기에 대한 반발감, 자민당이 통일교에서 정치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살해했다. 이런 정도만 알려져 있죠. 그리고 한 국가의 수장이 암살로, 뭐 수장은 아니고 수장급이죠. 다시 수상으로 나오려고 했었을 테니까 당연히. 그런 요절을 했는데 희한한 상황에 따라서 언론들의 어떤 조회수 거리로 보자면은 재판할 때마다 이런 증거 나왔다 저런 증거 나왔다 우리 내란 뭐 사건 조사하는 것처럼 충분히 예전에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미국의 90대 중반 오제이 심슨 미식 축구 선수가 흑인 미식 축구 선수가 자기 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으면서 그 재판이 몇 년 갔는데 엄청나게 방송했습니다. 그때 그런 거에 비하면 아베 거는 정말 조용하게 묻히거든요. 하여튼 거기도 통일교 들먹이진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다. 분명히 이거는 통일교가 SOS를 쳤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 개가 지금 같이 겹쳐져요. 통일교에서 말하는 통일은 남북 통일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 정도 하고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그 기사를 보기 전에 우연히 찾다 보니까 이게 등장해서 이런 기사가 상당히 보완적이거든요. 이 내용이 조선일보 기사인데 내용을 보세요. 트럼프의 뒤끝.
볼턴이 무슨 조사받고 있다 이런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지난번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북미 종전선언을 하려고 했을 때 마지막에 틀어버린 사람이죠. 그 당시 트럼프는 밑에 수하들이 어떻게 보면은 딥스테이트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트럼프가 하고 싶은 걸 못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다시 4년 쉬고 트럼프 2기가 시작하면서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도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볼턴에 이어서 볼턴을 뭐 압수수색 영장을 했던 하여튼 뭐 그런 식이죠. 폼페이오의 경호 지원도 폐지했다. 폼페이오 사이가 안 좋은 겁니다. 즉 이 말은 지금 통일교에 대해서 무슨 종교 탄압이다 이런 의견은 옆에서 트럼프한테 계속 누가 주입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만날 때도 갑자기 SNS 그런 거 올라왔었잖아요. 종교 탄압한다고 숙청한다고 그러고. 자, 그런 사람 중에 폼페이오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의 의견은 다르다 그 기원은. 그렇지만 강력한 지금 수싸움과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가 한반도에서 하려는 일을 못하게 하려는 그런 세력들이 강하게 있다. 이게 손해라고 생각하는 세력들. 우크라이나전 다음에 트럼프가 북한하고 이야기하겠다고 했지만 그걸 믿는 미국 내에 주류 세력도 별로 없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우크라이나에서 북한으로 화살이 바뀌었다. 거기에 대한 대응이 지금 우후죽순으로 나오고 있다. 저는 감히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여러분 여러 가지 시나리오 가능하겠죠. 뭐 시나리오를 아무도 안 그려주잖아요. 언론이. 전문가도 그렇고 어디 갔습니까? 그 훌륭하신 전문가들께서는. 제가 여태까지 채널에서 말씀드리고 오던 논지를 가지고 제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상관이 있다고 보고요. 트럼프의 뜻이 아니지만 트럼프는 상당 부분 포위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자기 진영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돌파를 해야 된다는 이 어려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트럼프 시간이 많이 없다고. 머리 삐질삐질 땀나고 있다고. 거기도 이재명도 지금 만만치 않거든요. 도전을 해야 되고 시간은 별로 없다는 거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거 보면. 그리고 갑자기 북한에 대한 한반도에 대한 공격이 가해지는 걸 봤을 때 우크라이나전을 건너뛸 가능성이 많다. 제가 예측한 것처럼 그런 생각이 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야만 오늘 게 해석이 돼요. 네. 자, 미국 불법 치료 475명 체포, 다수가 한국인이다. 자, 이것은 비자를 발급받기가 어려워서 거기 이제 현대하고 LG가 같이 뭐 배터리 공장 건설하는 거 이런 부분이에요. 그 기술자 부분들이 정규적인 전문가 뭐 이렇게 비자를 받기가 어려워서 단기 체류 비자로 와서 일을 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불법 치료 맞죠? 그렇게 되면 우리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했으니까 이걸 잡았다. 그런데 이렇게 최대 규모라고 하고 사전에 조사까지 했었다. 이거는 마이크 폼페이오가 한 거랑 비슷한 작전이라고 봅니다. 이걸 우리를 건들 게 아니에요. 사전에 공지라도 하고 반드시 잡아야 됐으면은 우리한테 경고라도 줬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건 트럼프의 마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정치적 방향과는 맞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할 건 아니죠. 한국한테 현재 상황에서. 자. 여기 보면은 아마 한겨레에서 뽑은 것 같은데 첫 번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뉴스에 들어있더라고요. 트럼프 지지 거부, 내가 현대차 공장 신고. 자, 이게 마이크 폼페이오 그룹하고 같다. 볼턴 그룹하고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은 트럼프의 본질적인 의도가 아니고 트럼프가 통제되지 못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일단 법에는 따른 거니까 맞죠. 트럼프 주창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물고 들어온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대충 내려집니다. 제 시나리오로서는 밑에 거 보면 당연히 미 조지아주 구급에 대해서 긴급회의 조현 외교부 장관 주재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우리 입장은 여기에 대해서 예민한 대응은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예상치 못한 부분이었을 거예요. 근데 내심 침착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미국 내의 방향이 이때까지 우크라이나로 가 있다가 갑자기 북한으로 갔다. 그들도 아는 거죠. 북한으로 갔을 때는 트럼프가 일기에 했던 것을 다시 재방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도가 엄청나게 빠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총전도 이루어질 수 있는 카드를 지금 트럼프가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단계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쪽에 그것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그게 거구든지 딥스테이트인지 군산 복합체이든지 뭐든지 간에 미국의 보수 세력이든지 거구 세력이든지 간에 갑자기 뛰어들었다. 놀랬다 그들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쪽에서는 되게 침착하면서 예의주시할 거라고 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의미를 실지는 않을 거예요. 언론에서 지금 현재 그런 보도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엄청나게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럼 연합뉴스나 뭐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트럼프 지금 김정은 만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 군기 잡나 이런 식으로 분명히 이야기 나왔을 거예요. 아직 그렇진 않거든요. 물론 현재 주말 중이라서 모르겠습니다. 주말이니까 다음 주 초에 그런 이야기 나올 수 있는데 엄청나게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이 됩니다. 예. 자, 어떤 보도 추이가 나오는지를 보면 대충 가늠이 되겠죠. 왜? 지금 우리 언론들은 이번에 이제 중국 80주년 전성기를 기념식에서 여러분 느끼셨지만 이런 사안에 대해서 한반도의 미래와 관련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엄청나게 쪼그라든 난장이 같은 그런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볼까요? 그리고 오늘 이런 기사도 났단 말이에요. 이거를 뉴욕타임즈에서 누가 풀은 거고 과거에 공무원들이 확인해 줬어요. 보통은 뉴욕타임즈는 미국의 현 정권이 외교적으로 감히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애둘러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정부기관 누구 이런 보통 CIA예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정부의 관계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런데 거기가 지금 트럼프를 공격한 거예요. 이게 저는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전을 건너뛰고 북한하고 바로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들도 이번 김정은이 베이징에 온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물에 대해서도 시진핑은 덜 느리고 푸틴하고 짝짝꿍해서 대비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한국이 이재명을 키우려고 하는구나. 감 잡았다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도 감을 잡는데 그들이 감을 못 잡으면 말이 안 되겠죠.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고 봅니다. 이걸 깐 사람한테 이 이유가 뭐냐 그러면 왜 이유냐? 이렇게 대답이 이래요. 제가 본 바로는 미국의 특수부대 SEAL, 우리말로 하면 UDT죠. 그게 최강팀을 보냈는데 사실상 우리 미국 사람이라 얘기했죠. 미국 사람들이 UDT 들어갔다 SEAL 들어갔다 그러면 항상 성공하는 줄 아는데 실패하는 케이스도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말을 했다. 실패를 그럼 북한에서 유독 7년 전에만 했겠습니까? 아랍이나 온 데서 맨날 작전하는데 그게 실패 사례는 무수하게 많겠죠. 암살 시도 실패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런데 그 중에서 콕 이 타이밍에 북한의 트럼프가 한 일을 탁 집었다? 바이든 때는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많죠. 엄청나게. 예. 이거는 진짜 의도가 있다. 나머지는 다 연결되어 있다. 이게 대해서. 우리 한국을 흔들고 트럼프를 흔든다. 북한도 흔든다. 이건 100% 이간질이에요. 북한이 모르고 있었을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돼요. 북한의 공식적인 반응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예, 이게 핵심적인 거예요. 이걸 왜 깠을까? 그러면 폼페이오 분위기하고 좀 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을 노동자들 불법 체류자 잡아갔던 거하고 누구가 한 손에 의해서 지휘를 받지는 않더라도 목적은 같다. 최소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기서 거꾸로 해석하면 뭐냐? 북한하고 미국하고 뭔가 하려고 한다. 이거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엄청 드라마틱하죠. 우리 반응 어떤지 보고, 북한 반응 어떤지 보고, 그 다음 러시아 반응 어떤지 보면 딱 그림 나오는 거예요. 예,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그 결과는 예상하기는 어렵죠. 너무 엄청나게 강하게 치는 거예요. 트럼프가 내부에서 치는 거잖아요. 트럼프를 지금. 그래 따지면은 아까 이민국에서 우리 4명 몇십 명 체포했고 그 중에 다수가 한국 사람이라는데 그것도 밑에서 같은 내부에서 치고 올라온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옛날 윤석열이 치고 올라오는 것처럼 문재인 때 조국 박살내면서. 자,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돌발적이고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상대방이 위기의식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걸 확인해 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제가 좀 전에 드린 설명들은 다른 사안하고 겹쳐서 보면은 상당히 그럴듯해집니다. 한번 보시죠. 자, 위에가 오늘 나온 기사예요. 몇 시간 전에
트럼프 이야기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영어로는 여기에 보면은 뭐 챌린지가 있다 이렇게 도전들이 있다고 경고를 했다 했는데 우리말로 딱 풀이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다. 잘 안 될 것 같다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네. 자, 저쪽의 반응을 봤을 때는 트럼프가 이야기했다는 것은 우크라이나를 포기하고 감히 제가 예측한 바와 같이 북한하고 바로 꼴이 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그걸 알고 베이징에 와서 연습을 했다. 양복 입고 김정은이 시진핑이 완전히 놀아났다는 제 어제 표현이 과히 크게 그릇되지 않았음을 저는 확인 어느 정도 한다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밑에 푸틴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타스에서 보도된 거예요. 이틀 전에 국내 언론에서 이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국내 언론에서 이 기사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쫑났다. 거기다 나토 26개국이, 유럽 26개국이 평화 유지가 3만 명 파견한다.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모양새를 갖추느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로 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근데 그것을 돌발적으로 톡 튀어나온 어떤 돌멩이로서 평가를 하고 푸틴이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했다는 거죠. 모스크바와 협상을 제안해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맞아요. 제가 보기에도. 예를 들어서 6.25 났을 때 미국하고 유엔군하고 북한하고 중국하고 협상을 하는데 북한이 평양 와서 협상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또한 유엔군이 북한 대표들, 북한 중국 대표 보고 판문점이 아니 서울에 와서 협상하자고 한 거랑 똑같아요. 말이 안 되지요.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 확인이 되시는 거예요. 같은 시기에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이것은 딱 뭐냐? 특히 트럼프의 이야기는 몇 시간 전에 나온 거예요. 김정은이 북한으로 돌아가자마자 나온 거예요. 푸틴이 좀 더 빨리 알았죠. 그리고 트럼프는 확인을 했죠. 아니면 러시아한테 기비를 듣거나. 예, 그러면 저는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아, 시진핑이 완전히 놀아났구나. 그 방향으로 계속 가면 되겠구나. 우크라이나 손 떼야 되겠구나. 바로 가다 아무 문제 없겠구나. 한국 에이펙 짱짱짱 하면서. 이런 느낌이 확 들었기 때문에 내부에서 반발이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다 뭐냐? 우크라이나 종전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반가워서 한국 언론들은 막 박수치고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트럼프 틀이 깨졌다. 그러니까 북미 종전선언 이야기도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들도. 그런데 미국의 반응은 그게 아니에요. 같은 편에 서 있는 한국과 미국의 세력들이 서로 다른 판단을 하고 있어요. 미국 세력은 이것이 북한하고 바로 이야기하겠다는 이야기구나. 한국은 북한하고 이야기를 안 되겠구나. 우크라이나도 정리가 안 됐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에 보도 태도가 우리 국내 언론의 보도 태도가 엉망진창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자, 이런 신호가 나온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반발이라고 저는 감히 제 시나리오는 이야기를 풀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 나오죠. 서방연합군 3만 명 투입, 26국 결단, 푸틴의 공격을 해라. 요거에서 우리가 지금 쓰는 표현이 아직까지 미국에서 기회를 못 받았어요. 자, 저거는 풀기에 따라서 26개국이 3만 명을 투입하는 거니까 저는 한 나라에서 1000명씩 오는 거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무슨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나토가 해체되고 미국과 러시아가 화해를 하는 무드에서는 거기가 무슨 경계선에 있는 완충지대로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이것은 충분히 다르게 협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자체는 유지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거 대립적인 강만 부각을 시켜서 그냥 쏘아붙이고 러시아는 기다렸다는 듯이 너도 내 공격 목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럼 유럽 전체는 전쟁하겠다는 거잖아요. 미국은 빠진 상태에서 유럽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분위기가 된다는데 그것을 러시아가 부추기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내가 늘 목표로 삼겠다 했으니까. 세계전 유럽 전쟁 하겠다는 거잖아요. 제 3차 세계대전 하겠다는 거잖아요. 유럽에서.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트럼프는 이런 거 하죠. 최근에 여러분 베네수엘라 거기 마약 싣고 오는 배를 공격하니 많이 했으면서 전쟁이 할 것 같은 분위기를 불러일으켰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CNN 보도 볼까요? 미국이 F-35 열대, 미국의 힘의 상징인 F-35 열대를 푸에르토리코에 보내기로 했다. 베네수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베네수엘라 공군들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도가 났어요. 이거는 트럼프의 액션입니다. 자, 트럼프가 돌파하기 위해서 민심의 지지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전에도 한 게 불법 이민자 가지고 LA에서 거의 폭동을 유도하는 듯한 주지사를 그치지 않고 바로 주 방위군을 출동시키는 덩덩 하면서 그런 거의 연장선상이에요.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되겠다. 내가 큰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이런 게 느껴지는 기색이거든요. 마약 실험 배가 미국 넘어가는 게 한두 개겠습니까? 한두 개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은 항상 마약만 받겠습니까? 착하게? 그 비즈니스 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이게 서로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복잡해요, 엄청. 그리고 일본 뉴스가 나와 있죠, 위에. 우리 쪽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미국이 이 타이밍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쫑이 난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는 마당에 그걸 최대한 활용하는 액션을 취했어요. 국방부가 아니고 디펜스죠. 국방이니까 나라를 방위한다니까 디펜스인데 그것을 전쟁부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디파트먼트 오브 워로 바꾼 거예요. 오늘 우크라이나전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 하면서 자, 세계전쟁의 위험이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석이 되죠. 러시아랑 쫑이 나는데 그런데 뒤로는 북한하고 갑자기 가까워질 움직임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내부 세력들이 트럼프 행정부 밑에 있으면서도 한국을 공격하는 거고 북한과 관련된 트럼프의 과거를 들추는 거죠. 이거는 거의 반역계에 가까운 도발이죠. 이거 엄청나게 심각한 일이에요. 큰 승부가 벌어진 거예요. 자, 밑에 볼까요? 피터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죠. 그 명패가 아니라 하여튼 사무실에 붙어 있는 표말이 바뀌었죠. 전쟁부로 국방부에서 전쟁부 장관으로. 자, 이것은 트럼프가 놓치는 맞불이에요. 같은 보수 세력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트럼프의 대북한 접근에 대해서 지금 발악적인 반응을 보이는 그들 세력과 내부 거의 반역에 가까운 반발을 하고 있는 세력과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이 겹친단 말이에요. 이게 트럼프가 그들을 땡기는 방식이에요. 이거 트럼프가 해내야 돼요. 제가 봤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다. 여러분 공감되시죠? 어떤 피부로 느껴지실 겁니다. 트럼프의 시간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상황에서 군이 대북 라디오 방송인 자유의 소리를 중단했다. 얼마 전에는 뭐 대북 방송도 중단했다. 스피커 다 떼냈다. 이게 우리 반응이에요. 우리는 간다. 뚜벅뚜벅. 트럼프한테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건 트럼프 네 몫이다. 우리는 뚜벅뚜벅 걸어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우리 한국 사람들 불법 체류자 상당히 많이 체포한 거 미국에서 지금 가장 큰 규모라고 광고하고 있잖아요. 한국, 그것도 현대, LG가 합자한 회사를. 자, 되게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북한도 트럼프가 특수부대 보낸 건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뭔가 말을 한다? 그걸로써 불쏘시개로 삼는다?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하면서 허둥지둥된다. 그러면은 트럼프가 북한에 접촉하기 어려워집니다. 이건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여기서 러시아의 반응을 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우리는 당당히 견고하게 나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돌이키기 어렵게 됐거든요, 지금. 즉, 김정은이 이번에 베이징에 와서 시진핑 만나고 푸틴하고 깊은 이야기 나누고 가면서 큰 물이 넘어간 거예요. 추가 넘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친구들이 이렇게 지금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트럼프도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고 미국 내에 크게 한판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우리는 그리고 러시아는 되게 진중한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의 그 반대 세력을 도와주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면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중국은 계속 헛발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여기 또 일본도 뭐라고 하기 어려워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네. 러시아 반응 볼까요? 오늘 겁니다. 제가 금방 본 겁니다. 자, 저기 크렘린 대변인이죠. 딱 첫 번째 가장 큰 대문 기사를 뽑은 게 이런 겁니다. 서방의 기업들이 아직 러시아로 돌아오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진공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빨려서 들어오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지금 이 자리를 서방 기업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중국 기업이 다 차지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 내부에서 그렇게 행복해하지 않는 모습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개방될 거다. 우리는 잘 될 거다. 지금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정도가 나와야 될 거잖아. 26개국 유럽국이 3만 명의 평화 유지군을 보내고 러시아는 거기를 공격하겠다고 우리의 목표물이 될 거라고 날석에 이야기했으면 3차 세전을 초래할 수도 있는 큰 사안인데 여기 그런 이야기가 일절 없어요. 그래놓고 하는 이야기 그거예요. 우리는 개방될 거다. 즉 유럽 너희도 우리 때문에 먹고 살게 될 것이다. 어제 제가 이렇게 무역 노드를 보여드렸잖아요. 나한테 기대게 될 거다. 무역 돈 문제로. 국이 되면 우크라이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는 앞으로 경계선이 될 게 아니라니까요. 예. 자, 이 밑에 아래 뉴스 제일 왼쪽에는 EU하고 미국의 생션 제재를 의논하기로 했다. 이거는 뭐 콧방귀 끼는 거죠. 지금 뭐 수백 개의 제재를 했잖아요. 지난 수년간 전혀 효과 없죠. 자, 그리고 뭐 푸틴이 지금 이제 블라디보스톡에서 뭐 동방 경제 포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했고 오른쪽에는 트럼프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방부를 전쟁부로 이름 바꿨다. 크게 토달지 않았습니다. 뭐 그렇다. 알겠다. 예. 이거 기별 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러시아 쪽에. 그리고 또 다른 큰 데모 사진에 이게 걸렸습니다. 동방 포럼 사진을 걸고 이렇게 푸틴의 말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러시아 개방될 것임. 좀 전에 크렘물린 대변인이 하는 이야기가 똑같죠. 지금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우리 언론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끝났다 이제 종전 못한다. 트럼프의 계획은 끝났고 러시아는 북한과 중국과 연대해서 블록이 강하게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대우를 다시 단단히 쪼여야 된다. 트럼프가 하는 나토 해체, 유럽에 대한 어떤 관심을 거두는 부분 그리고 동북아에 있어서는 한국한테 본인들의 미국의 어떤 안보를 대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부분 그와 거래를 해서 북한하고 소통을 하는 부분 그 뒤에 건 이야기 안 해주죠. 당연히. 이 세상 언론 어디도 이야기 안 해주는 부분이니까. 예, 그것이 트럼프는 약자라는 겁니다. 이재명이 그런 이야기 안 했죠. 나는 아웃사이더인데 정권을 잡았다. 아웃사이더가 뭐랄까 소수자가 이제 주력 세력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그런 셈이 됐다라는 이야기고 지금 트럼프도 여러분 소수자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급격하게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주도 세력으로 등장하려는 과정에서 기존의 주도 세력들이 틀어막고 있는 부분 화들짝 놀라서 틀어막는 부분을 보세요. 한반도 북한 건드리잖아요 이제. 예. 앞으로 몇 달간 대단할 것입니다. 러시아도 아무 이야기 안 하잖아요. 러시아 개방될 것이요. 이렇게 딱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유럽이나 한국이나 미국에서 도발적으로 제기되는 그런 이슈에 대한 것은 전혀 무관하게 이야기하는 셈이에요. 자, 여러 가지 사안을 말씀을 드렸고 이 전체 사안들을 설명할 수 있는 방안은 그거다. 예, 그제 있었던 베이징에서의 중국의 80주년 전성절에서 김정은이 등장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정리가 됐다. 그 정리에 대한 바탕을 가지고 김정은과 푸틴의 2시간 반 회의가 엄청나게 중요했다. 자, 그들의 계획이 끝났다. 우크라이나전처럼 올해 뭐 뒤지고 복구할 게 아니다. 문재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트럼프가 최종적으로 그리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럼 APEC이 엄청나게 중요해진다. 그것은 우리도 예상했던 바고 강하게 밀어붙였던 바다. 즉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재명의 이야기를 듣고는 확인이 안 됐던 부분이 이번 중국 전성절 행사를 거치면서 푸틴이 개입하고 김정은이 개입하면서 충분히 또렷하게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즉 그 말은 우리 지금 정부가 소통을 강력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랑 북한하고. 자, 그래서 트럼프가 칼을 딱 뽑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도전이 발생했다. 예, 그렇게 얼리에를 세워야지만 이게 설명이 된다. 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여러 가지 나오는 반응을 보면은 제가 거기에 대한 예측치도 조금은 말씀을 드렸어요. 큰 싸움이 벌어진다. 예, 새로운 흐름이 성기를 잡았으면 하는 바람은 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엄청난 기싸움들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 기존 세력들의 마지막 그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흐름을 지금 예측을 하고 정지 작업을 하면서 힘을 빌드업하는 그런 모습을 못 보이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화들짝 이게 대표적인 단어로서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들의 반응을 봤을 때. 그러다가 뭐 불붙어서 희한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는 그렇다. 그들은 약간 후수를 두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심기를 딱 잡고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다. 속전속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